지금부터 물리화학, 화학연력학과 반응속도론 제4강 연력학 제1법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강 연력학 제1법칙은 제2장의 에너지 보존에 속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체 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여러분들이 일반학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 계란 무엇이고 주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상태함수와 그 상태함수를 다루는 완전 미분과의 관계, 그런 다음에 우리 1강의 에너지에서 배웠던 에너지와 연력학 기본 변수에서 잠깐 언급했던 내부 에너지와 연력학 제1법칙과의 관계, 그리고 이를 통해서 팽창율과 열량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정의들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내부 에너지와 연력학 함수들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와 주의는 우리가 연력학을 다루기 위해서는 계란 무엇이고 주의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와 주의의 정의는 계라는 것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 즉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부분이 계이고,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는 반응물 또는 중간 생성물, 최종 생성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주의란 것은 이 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나머지라면 저 우주 끝까지가 되니까 그 계를 제외한 우주의 나머지 부분이 전부 주의가 되겠어요. 그리고 연력학에서는, 연력학의 기본 개념은 이 계와 주의의 에너지 합은 항상 보존된다 하는 그런 에너지 보존의 관점에서부터 연력학이 시작됩니다. 계의 종류는 열린 계가 있고, 열린 계라는 것은 계와 주의 상호 간에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계를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비커에 어떤 반응물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비커에 뚜껑이 열려 있다. 그럼 비커를 통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열을 가할 수도 있고, 또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그 안으로 물질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물질을 꺼낼 수도 있죠. 이런 상태의 계를 열린 계라고 합니다. 닫힌 계는 이번에는 뚜껑이 닫혀 있는 경우, 뚜껑이 닫혀 있으면, 비커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외부에서 비커 벽에 열을 가해서 에너지를 교환할 수는 있지만 뚜껑이 닫혀 있기 때문에 물질을 집어넣을 수도 물질을 꺼낼 수도 없어요. 이러한 계를 닫힌 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립계라는 것은 이번에는 물질도 서로 집어넣고 뺐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없고 에너지도 서로 교환할 수 없는 것, 즉 보온병 같은 경우가 되겠어요. 보온병의 경우는 외부에서 바로 열을 가한다고 해서 안쪽에 들어있던 물질이 열을 받거나 안쪽에 있는 물질이 갖고 있는 열을 외부에 방출하지 못하게, 물론 우리가 사람이 만든 거라서 완벽하게 차단은 못하지만 방출을 할 수 없게 한 그러한 것이 보온병이 되겠는데, 그와 같은 상태의 것을 고립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그 물질들 에너지 상태를 다룰 때 그 연력학적인 함수들을 사용하는데, 이 연력학적인 함수들은 상태함수냐 상태함수가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가 에너지들을 다루는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상태함수란 무엇이고 또 그와 관련된 완전 미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상태함수와 경로함수라는 것을 먼저 구분하고, 상태함수라는 것은 변화 과정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와 약간 상관없이 그거의 독립적인 함수를 상태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함수는 계의 현재 상태, 처음 상태가 무엇이었고 나중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이 계의 현재 상태에만 의존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느냐 하는 것에는 무관한 그러한 것을 상태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상태, 즉 나중 상태가 되겠는데, 이 현재 상태를 이루고 있는지에만 관련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상태함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번에 다룰 내부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 장에서 다룰 엔탈피,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이런 에너지 성질을 갖는 것들은 대부분이 상태 함수입니다. 반면에 어떠한 과정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 것, 그런 것들을 경로 함수라고 하고, 이것은 변화 과정의 종속적인 함수가 되겠죠. 이 종속적인 함수, 경로 함수로는 대표적인 게 이율과 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태 함수냐 경로 함수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해주는 것이 완전 미분이냐 불완전 미분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림 4.1을 보면 완전 미분과 불완전 미분에 대한 적분인데, 그림 4.1을 다 같이 보면서 보면 첫 번째 I1에 해당되는 영역, I1에 해당되는 영역은 우리가 이것을 이 영역의 값이 이 면적 값이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적분하면 되겠죠. x1에서부터 x2까지 x1에서부터 x2까지 y dx 하면 I1에 해당되는 그러한 면적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 I1이 그림 4.1에 있는 것 같이 꼬불꼬불하게 그러한 경로를 거쳐서 x2 지점에 도착했을 때, x1에서부터 x2까지 직선으로 올라가는 경우, 그런 직선적으로 올라갔을 때 그 경우의 I1 값은 다릅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경로, 직선으로 올라갔느냐, 이와 같이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것, 그런 것을 경로 의존 함수이고, 이것이 I1이 되겠죠. 두 번째 I2의 면적의 경우도 Y1에서부터 Y2까지 갈 때, Y1에서 Y2까지 갈 때, 즉 인테그랄 Y1에서부터 Y2까지 x dy 했을 때 이 경우도 직선적으로 갔느냐 이와 같이 곡선으로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I2 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I2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로 의존입니다. 반면에 I1, x1에서부터 x2까지 y dx에서 적분하고 그 다음에 y1에서부터 y2까지 또 적분한 두 개의 적분값을 더하면 그것은 i1 플러스 i2 값, i1 플러스 i2 값이 될 텐데, 이 i1 플러스 i2 값은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올라갔느냐 직선으로 올라갔느냐 상관없이 이 전체 면적값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같은 값이 되죠. 즉 i1 플러스 i2는 경로와 무관한 값이 되겠어요. 이와 같은 이런 경우를 우리는 완전 미분이라고 하고, 완전 미분이라는 것은 적분값이 경로에 무관한 그러한 미분이 완전 미분이고, 이것은 상태 함수의 미분이 되겠어요. 경로에 무관한 그러한 함수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상태 함수의 미분이 되죠. 예를 들어서 gin equal xy를 미분하면 그때 xy를 미분하면 y dx 플러스 x dy가 되죠. 그러면 전체 dg는 y가 일정한 상태에서 g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x가 일정한 상태에서 g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요거를 g를 x에 대해서 y 일정한 상태에서 x에 대해서 편미분 한 것이 요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g가 일정한 g를 x가 일정한 상태에서 y에 대해서 편미분 한 것이 x가 되겠죠. 그래서 dg equal 라운드 g 라운드 x y dx 플러스 라운드 g 라운드 y x dy 한, 이것은 I1 플러스 I2 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dg는 완전 미분이 되죠. 따라서 이때 g는 상태 함수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불완전 미분의 경우는 변수 일부에 대해서만 미분한 경우가 되겠어요. 적분값이 경로에 의존하고, 그러면 이것은 경로 함수에 대한 미분이죠. 따라서 gn equal gxy에서 한 변수, x 또는 y 한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그것은 완전한 미분이 아니라 불완전한 미분 상태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dg는 이 앞에 라운드 d, 라운드 x, y가 일정할 때 dx 하는 거. 이것은 즉 I1에 대해서만 미분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완전 미분이고 이때의 g는 경로함수가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x가 일정한 상태에서 라운드 g, 라운드 y, dy 한 것. 이것도 역시 불완전한 미분이고 이것 역시 이때의 g는 경로함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미분이 되는 것은 경로함수이고 완전 미분이 되는 것은 상태함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xy를 우리가 연력학에서 다루는 일과 열의 경우를 보면 앞에서 일과 열은 불완전 미분이라고 했어요. 경로함수가 됐죠. 경로함수니까 이 두 개는 불완전 미분이 되어야 되겠죠. 이 w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봤다시피 많이 봤다시피 w는 마이너스 p 델타 v고 q는 c 델타 t였어요. 그러면 w라는 것은 압력과 부피의 함수였죠. P와 V니까 W는 압력과 부피 함수이고 열량 Q는 연용량과 온도 T의 함수예요. 자, 이 W의 미분량은 요 W 미분량은 델타 대신에 D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dW는 마이너스 P dV가 되고 그러면 dW라는 것은 라운드 W, 라운드 압력이 일정할 때 W를 부피에 대해서 미분한 것. 이 P라는 것은 W라는 것은 압력이 일정할 때 E를 부피로 미분해서 dV 하면 되니까 이건 한 변수에 대한 것. 즉, V라는 압력이 일정할 때 V라는 것에 대한 한 변수에 대한 것이니까 불완전 미분이죠.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이 P는 지금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나왔기 때문에 압력이 일정할 때가 되겠고 따라서 dW는 라운드 W, 라운드 V, dV 한 것이다 하는 게 되겠죠. 여기서 라운드 V, dV를 지워버리면 dW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니까 dW, 요 두 개는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열량 Q의 미분량은 또 미분량이니까 델타 대신에 dT를 집어넣으면 될 테고, 그러면 dQ는 CdT죠. 그러면 dQ는 다시 라운드 Q, 라운드 T, 열용량 C가 일정할 때, 요 C는 상수였으니까 마찬가지로 C는 일정할 때, C가 일정할 때, 라운드 Q, 라운드 T, dT이고, 요거 역시 한 변수에 대한 미분이니까 불완전 미분입니다. 따라서 1과 열은 1W하고 열량 Q는 경로함수이고, 경로에 의존하는 경로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야 dt 라운드 t 쥐어주면 dq는 라운드 q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내부 에너지하고 연력학 제1법칙 관계를 봅시다. 내부 에너지는 영어로 internal 에너지하고 기호로는 U로 표시합니다. 우리 화학에서는 U로 표시를 해요. 개의 전체 에너지는 우리 1강에서 보았다시피 전체 에너지 U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그 내부 에너지하고 연력학 기본 변수의 관계들을 보면 EK는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자승이었죠. 이 2분의 1 mv 자승이고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뭐의 함수라 했냐면 온도의 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도 T가 상승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E 값이 커지니까 V 값이 EK 값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부 에너지 이게 커지니까 내부 에너지 U가 증가하겠죠. 내부 에너지 U가 증가하겠어요. 반대로
온도가 하락하면, 온도가 낮아지면 운동의 속도가 감소해서 운동에너지 EK가 감소하고, 이게 감소하면 내부 에너지 U가 역시 마찬가지로 감소를 합니다. 따라서 U는 일단 온도의 함수임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보면 포텐셜 에너지 EP는 4파이 입실련 제로 R분의 Q1, Q2였어요. 여기서 부피 V가 증가하면, 부피 V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분자 간의 거리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거리 R이 증가하면, 그 다음에 분모가 커지면 EP 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쿨롱 포텐셜은 감소를 할 테고, 이게 작아지면 마찬가지로 U EK 플러스 EP에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역으로 부피가 감소하면, 부피가 작아지면 분자 간의 거리가 감소하고, 분자 간의 거리가 감소, 이 R 값이 작아지면 EP 값이 커질 테고, 쿨롱 포텐셜이 증가할 테고, EP 값이 커지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러므로 내부 에너지는 또 뭐의 함수야? 부피 V의 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압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역으로 부피 V가 감소한다는 얘기다. 부피 V가 감소하니까 이번에는 쿨롱 포텐셜이 증가하겠죠. 쿨롱 포텐셜이 증가하고, 쿨롱 포텐셜이 증가하면 이 값이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죠. 또 역으로 압력 P가 감소하면 부피 V가 증가하고, 부피가 증가하니까 쿨롱 포텐셜은 감소하고, 쿨롱 포텐셜이 감소하니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EP에 의해서, 쿨롱 포텐셜에 의해서 U는 V와 P의 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내부 에너지 U는 P와 V와 T의 함수이죠. PVT, 연력학 기온 변수인 PVT의 함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가 그럼 상태 함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를 보면, 압력이 일정하면 압력을 일정하게 해놨으니까 이제 U는 부피 V와 온도 T만의 함수가 되겠죠. 그럼 DU는 V와 T 함수이기 때문에 DU라는 것은 온도가 일정할 때 라운드 U, 라운드 V, dV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할 때는 라운드 U, 라운드 T, dT가 되겠죠. 따라서 DU라는 것은 두 변수, 부피와 온도 두 변수 모두에 대한 미분량의 합이기 때문에 이 모두에 대한, 따라서 이것은 완전 미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DU는 완전 미분이니까 U는 상태 함수임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내부 에너지 U는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 함수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4.1입니다. 함수 G는 equal fxy가 완전 미분이려면 교차 편미분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상기체 부피에 대한 미분 dVm이 부피 V도 완전 미분임을 한번 보여라. 그리고 완전 미분이 되려면 교차 편미분이 서로 같아야 된다. 완전 미분이려면 미분의 순서를, 즉 y가 일정할 때 x에 대해서 미분하고 x가 일정할 때 y에 대해서 미분한 경우와 순서를 바꾸어서 x가 미분할 때 y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어서 y가 일정할 때 x에 대해서 미분한, 서로 순서를 바꾸어서 미분을 해도 그 값은 같다 하는 것이 오일러의 완전 미분 기준이에요. 완전 미분이 되려면 순서를 바꾸어서, 즉 교차 편미분을 해도 서로 그것이 같다
교차 편미분 했을 때 그 두 개가 서로 같으면 완전 미분이다 하는 이러한 조건이 오일의 완전 미분 기준이고, 여기에 맞으면 그것은 완전 미분이고 그 함수는 상태 함수다 하는 얘기죠. 이상기체 상태식을 V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dVm이니까 V에 대해서 정리하면 Vm은 P분의 RT죠. PVM equal RT니까 Vm은 P분의 RT가 되고, 그러면 dVm 요거를 한번 미분하면 dVm은 온도를 일정하게 해놓고 압력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dP하고,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할 때 여기 P와 T, R은 상수고 P와 T가 변수들이니까 한 번은 온도가 일정하게 해놓고 P에 대해서 미분하고, 다음번엔 압력을 일정하게 해놓고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라운드 VM, 라운드 T, DT가 되겠죠. VM은 P분의 RT니까 요 VM 대신에 P분의 RT 집어넣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의 경우도 VM 대신에 P분의 RT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라운드 P, 라운드 P, P분의 RT, T, DP 플러스 라운드 T, P분의 RT, P, DT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미분하면 요거 P분의 RT 미분하면 마이너스 P자승분의 RT가 될 테고, 그래서 요거 들어오면 마이너스 P자승분의 RT DP가 되고, 두 번째 항은 P분의 R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요 P분의 R이 상수가 돼서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T를 라운드 T 하면 1이 되니까 DT가 되겠죠. 그래서 VM의 P에 대한 편미분, 첫 번째 항에서 나온 마이너스 P자승분의 RT하고 VM의 T에 대한 편미분, P분의 R에 대해서 교차 편미분을 각각 해보면, 이거에 대해서 P가 일정할 때 온도 T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P자승분의 R이 이제 T에 대해서는 여기 상수로 작용하니까 이거 앞으로 내놓고 라운드 T 하니까 1이 돼서 마이너스 P자승분의 R이 되고, 두 번째 P분의 R을 T에 대해서 T가 일정할 때 P분의 R을 다시 편미분하면 P분의 R 라운드 P가 되고, 그럼 R이 앞으로 빠져나와서 상수가 되고, 그럼 P분의 1을 라운드 P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P자승분의 R이 되겠어요. 따라서 교차 편미분한 것 마이너스 P자승분의 R, 요것도 교차 편미분한 거 마이너스 P자승분의 R 하니까 요것과 요것이 서로 같은 것이 되죠. 그러므로 이퀄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미분이고 VM은 상태 함수가 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을 보면, 연력학 제1법칙은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그 변화량 델타 U는 상태 함수라는 것은 경로에 무관하니까 그 변화량 값은 뭐와 뭐에 의존하게 되냐면 처음 값이 얼마냐와 나중 값이 얼마냐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경로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값을 주니까, 따라서 델타 U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내부 에너지 값에서 처음에 내부 에너지 값을 빼주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굳이 그 경로를 따라갈 필요 없이 맨 나중 값이 얼마고 최종 값이 얼마고 초기 값이 얼마인가 그것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상태 함수냐 경로 함수냐에 따라서 상태 함수의 경우에는 우리는 편하게 맨 낮은 값이 얼마고 맨 처음 값이 얼마냐 그것만 알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걔가 고립계면, 고립계라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물질도 출입하지 못하고
에너지도 출입하지 못하니까 따라서 고립계에서의 내부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요. 즉 우주 전체는 커다란 고립계이고 그 고립계에서는 우주 전체가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이거를 우리 출입하는 에너지 변화량은 W와 Q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화학에서의 값 1과 열로 나타내면 델타 U는 우리 1강에서도 얘기했듯이 뭐와 뭐로 나타날 수 있느냐? 1과 열량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1과 열량은 항상 일정하다. 두 개의 값을 더한 그것은 그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되고 그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1의 양이 얼마고 1로 일어난 에너지 변화가 얼마고 열로 나타난 것이 얼마인지 그것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델타 U는 W 플러스 Q다. 이게 화학에서 다루는 연력학의 수식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델타 U, W, Q의 부호는 그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하는 것은 개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표시하는 것, 또 나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의 입장에서 개의 에너지가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개의 에너지가 증가했으면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개의 에너지 증가는 플러스, 개의 에너지 감소는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얻었느냐 잃었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개가 에너지를 얻었느냐 잃었느냐의 관점에서 나타낸다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정한 약속입니다. 그럼 팽창 2를 보겠습니다. 우리 또 앞에서 1강에서도 다뤘었는데 팽창 1은 그럼 팽창 1의 일반적인 표기는 일정한 외부 압력, 그걸 PEX로 나타냈었죠. 외부 압력 PEX에 대항해서 미소한 변화, 부피 변화를 미소한 부피를 dV라고 하면 이거에 따른 일은 W는 마이너스 P 델타 V 였었는데 그거 대신에 미소 변화에 따른 것은 dW, 미소 변화라는 의미로 dW로 나타나는 거고 마이너스 PEX dV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피가 VI에서부터 VF까지 로 변화했어. 그때 일어난 전체 에너지는 이 미소한 변화량들은 다 더하면 되니까 미소한 값들을 다 더하라 하는 것이 바로 적분하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W는 그럼 전체 변화량 W는 최종적으로 얻어진 W는 마이너스 VI에서부터 VF까지 PEX dV 하면 그 전체 변화량 전체적으로 일어난 일의 양 W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자유팽창 1과 일정 압력에서 팽창한 1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압력이 일정할 때 이러한 일을 아이소바릭 웍이라고 하고 우리 지금까지 다뤘던 것들이 압력이 일정할 때의 경우였어요. 물론 그 전에 온도가 일정할 때도 하나 다뤘었지만 압력이 일정하면서 일어난 일은 그러면 W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VI에서 VF까지 PdV가 되고 압력이 일정하니까 PEX는 상수가 돼서 앞으로 빼낼 수가 있고 그럼 마이너스 PEX 인테그랄 dV가 되겠죠. 그건 1이 앞에 숨어 있는 거니까 1dV는 이거 적분하면 VF-VI니까 그러면 W는 마이너스 PEX VF-VI가 되겠어요. 요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 뺀 것, 그게 뭐예요? 델타 V죠. 그래서 W는 마이너스 P 델타 V예요. 이게 등압 팽창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다 외워져 있을 그 식 W 이퀄 마이너스 P 델타 V가 이렇게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유팽창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전혀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롭게 팽창할 수 있는 경우를 자유팽창이라고 하고, 그때 이러한 일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봅시다. 자유팽창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아무런 방해가 없다. 즉 외부 압력이 0이다는 얘기죠. 자유팽창이라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P2x equal 0 이렇게 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W는 P2x가 0이니까 마이너스 0 곱하기 델타 V가 되겠죠. 그래서 외부 압력이 0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런 저항이 없이 팽창하는 것은 그것은 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W equal 마이너스 0.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인 것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W 자유팽창은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역적인 팽창이에요. 가역 상태에서 가역 과정이라는 것은 아주 미묘하게 계속 개와 주위가 평형을 이루면서 역방향으로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역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가역적인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아주 평형을 이루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 이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비가역 과정은 개와 주위가 평형을 이루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의 비가역 과정이에요.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평형을 이루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그런 경우가 비가역 과정이겠어요. 그 가역적인 과정, 계속 평형을 이루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역 팽창의 경우는 내부 압력, 이번엔 외부 압력이 아니라 내부 압력 P하고 내부에서 밖으로 밀려고 하는 압력하고 외부 압력, 외부에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 외부 압력 Pex가 평형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팽창하는 경우가 가역 팽창이 될 테고, 이런 경우는 팽창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최소가 됩니다. 열로 손실되거나 이런 것 없이 최소한도의 에너지 손실을 일으키면서 이 일로 거의 모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이 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W, 이 일의 크기는 W equal P 델타 V, 즉 여기 절대치를 썼으니까 여기 부호 마이너스가 떨어져 나와야 되겠죠. 크기만 나타나는 거니까 이 P 델타 V가 최대 값을 가지면서 일어나는 팽창이 가역 팽창이에요. 그리고 이 가역이 리버시블이니까 이 가역 팽창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밑에 아래 첨자로 REV라고 하는 가역 팽창 일은 그 크기는 마이너스 요 크기로 요 값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앞에 기호가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최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가역 팽창에서 개는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 항상 일을 하고, 일의 크기가 최소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니까, 즉 이 개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루면서 일을 한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W 리버시블은 비가역적인 경우보다 항상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피 팽창에서 동일한 만큼의 부피 팽창을 하는데 계속 평형을 이루면서 진행되는 W 리버시블은 그 값이 항상 최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력학 제0법칙을 봅시다. 연력학 제0법칙은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연력학 제0법칙을 한번 먼저 보면, 이 연력학 제0법칙에 관해서는 별것이 아니라 열평형에 관한 법칙을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평형이라는 것은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해 있을 때 A 물체와 B 물체가 열적으로 평형을 이루지, 온도가 똑같은 경우를 열평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 고리께 온도가 동일하고, 그러면 온도가 동일하니까 두 물체 사이에 서로
두 개 사이에 서로 열 흐름이 없겠죠. 그런 경우 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테고, 이러한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그 열평에 대한 법칙을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A, B, C 세 물체가, 세 고립계가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열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즉 A의 온도와 TA와 B의 온도 TB가 서로 같고, B의 온도 TB하고 C의 온도 TC가 서로 같으면 TA와 TC 역시 같다 하는 것이 연력학 제0법칙이에요. 즉, 세 물체가 있는데 A 물체와 B 물체의 온도가 같고, 또 B 물체와 C 물체의 온도가 같으면 A, B, C 온도가 서로 같으니까 A와 C의 온도가 서로 같다 하는 것이 연력학 제0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별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A와 C는 같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번 앞에서 등원 팽창일에 대한 것을 봤는데, 그럼 등원 가역 팽창일을 봅시다. 등원 팽창이라는 것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팽창하는 경우고, 이 경우에는 등압 팽창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개가 주의하고 열평형을 이루면서 개를 시스템에서 T 시스템, 주위를 서라운드에서 TSURI라고 하면, 개와 주위가 열평형을 이루면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즉 등원 상태로 팽창하는 경우, 이상기체는 각 미소 단계에서 P=PEX를 유지하면서 이것이 팽창을 하게 되면, 즉 P는 PEX와 같으니까 PEX 대신에 P는 V분의 nRT 하고 쓸 수 있겠죠. 이게 이상기체 상태식에서부터 이상기체 상태식을 P에 대해서 정리하면 P = V분의 nRT이고, 그러면 W 리버시블은 가역이니까 가역 상태에서 일어난 일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VI에서 VF분의 PdV에서 구하면 되고, 이때 P는 V분의 nRT니까 V분의 nRT를 P 대신에 집어넣으면 V분의 nRT 이렇게 쓸 수 있을 테고, 이때 nRT는 이게 V에 대한 미분이니까 nRT는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nRT가 앞으로는 마이너스 nRT 인테그랄 V분의 1 dV가 될 테고, 그 다음에 V분의 1 d분의 1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또 한번 봤었지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X분의 1 dx 하면 ln A분의 B였어요. 따라서 A 대신에 V1, B 대신에 VF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nRT 인테그랄 VI분의 VF V분의 1 dV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nRT ln VI분의 VF. 이게 이상기체의 경우에 가역 등원 팽창 일이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누차 앞에서부터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미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W = 마이너스 nRT ln VI분의 VF 했는데, 그때 이것이 뭐다? 리버시블한 경우였다. 그럼 반데르발스 기체의 경우에 가역 등원 팽창 1을 보면 W 리버시블은 반데르발스 식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VI분의 VF P 대신에 반데르발스 기체에 대한 식 P = V-NB분의 nRT 마이너스 V 자승분의 AN 자승이었어요. 요거 집어넣고 이렇게 쓸 수 있고 dV 될 테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항으로 들어있으니까 이걸 두 개의 적분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VI분의 VF 요거 내려와서 V-NB분의 nRT dV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될 테고, 인테그랄 VI에서 VF까지
요거 이쪽으로 내려와서 V 자승분의 AN 자승 DV가 되겠죠. 이렇게 전개가 된 것을 차례차례 적분을 하면 요거는 nRT의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또 앞에 상과 이상기체의 상과 마찬가지로 요게 V-NB분의 1이니까 ln VI V 대신에 초기값 VI-NB분의 VF-NB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쪽 미분은 이쪽 적분은 우리 적분식 적분표를 찾아보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X의 N승 dX는 N 플러스 1분의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에요.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AN 자승은 또 상수니까 이렇게 앞으로 빼내고 AN 자승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요거 V 자승이니까 요 N이 마이너스 2승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요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기호가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B는 VF니까 VF분의 1 그 다음에 A는 VI니까 마이너스 VI분의 1 이렇게 W 리버시블 반대로 발수 기체의 경우는 W 리버시블은 가역 상태에서 일어나는 가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W 값은 이렇게 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부피 1을 보겠습니다. 부피가 일정할 때 일어나는 이 일은 얼마? 부피를 일정하게 즉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용기가 쇠공과 같은 딱딱한 그런 용기 내에서 부피가 일이 일어난다. 반응이 일어난다. 그때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되겠느냐? 등 부피라는 것은 부피 변화가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델타 V는 0이에요. 그러므로 W equal 마이너스 P 델타 V에서 델타 V가 0이니까 0을 집어넣으면 또 0이 되겠죠. 등 부피 1도 0입니다. 자유팽창 1도 0이고 등 부피 1도 0이에요.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유팽창의 경우에도 이 일이 없고 부피가 일정한 조건, 즉 딱딱한 쇠공이나 딱딱한 그런 용기 안에서 부피가 변화하지 않게 해놓고 거기서 내부의 에너지가 변화하는 일은 0이다. 그때는 이 일은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이 일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예제는 1.50몰의 완전기체가, 즉 이상기체를 다른 말로는 완전기체라고 합니다. 이 완전기체가 초기압력 PI가 15.0바, 초기 부피 VI가 4.50리터에서 나중에 압력을 재봤더니 나중 압력 PF가 10.0바로 가역 등원 팽창을 했어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역적으로 팽창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 일이 얼마겠느냐? 가역 등원 팽창 2를 구하는 문제죠. 가역 등원 팽창 2를 구하려면 등원의 온도 T하고 나중 부피 VF를 먼저 구해가지고 여기 T와 나중 부피 VF가 앞에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 앞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등원의 온도 T하고 나중 부피 VF를 구해가지고 가역 등원 팽창 일식에 넣어서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식을 이용해가지고 온도 T하고 VF를 계산하면, 즉 완전기체라고 했으니까 이상기체 상태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T는 PV equal nRT에서 지금 초기의 온도 T는 요 PI, VI를 가지고 이상기체 상태식을 T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때 PI, VI를 집어넣으면 이때 온도 T를 구할 수 있겠죠.
이때 P는 주어진 조건에서 PI가 15.0 바였고 초기 부피는 4.50 리터였어요. 그리고 기체의 몰수는 1.50몰, 그 다음에 R, 여러분들 표에서 찾아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T는 541K가. 이어서 VF를 구하기 위해서 VF는 또 이상기체 상태식에서 V는 P분의 nRT니까 각각 나중 볼륨, 그 다음에 나중 압력을 집어넣으면 나중 부피 VF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례차례로 N 1.50몰, R 0.08314 리터 바 K-몰 T 500, 여기서 구했던 541K를 집어넣고 등운이니까. 그 다음에 PF 나중 압력이 10.0 바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면, 물론 여러분들 항상 뭐 먼저 계산한다? 단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기면 6.75리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가역등원 팽창 1은 W 꼴 마이너스 nRT ln VI분의 VF니까 차례차례 집어넣으면 N 1.50몰, R 0.08314, T 541K, Ln 나중 부피, 초기 부피 4.50, 나중 부피 6.75, 여기서 구한 것을 집어넣어서 또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740 줄이 나와요. 이걸 킬로줄 단위로 바꾸면 2.74 킬로줄이 되겠습니다. 열량은 Q로 표시한다 그랬죠. 스몰 Q로 표시하고 Q는 C 델타 T였어요. 그러므로 그거에 대한 미소 변화량 dQ는 또 델타 대신에 D를 집어넣으면 CDT가 되겠죠. 그리고 연용량 C는 QC로 표시했고, 이때 C는 DQ equal CDT에서 C는 요거를 DT를 왼쪽으로 넘기면 DQ 나누기 DT가 되겠어요. C는 DQ 나누기 DT다. DT분의 DQ다 하는 것이 연용량의 정의가 되고, 부피가 일정할 때의 연용량은, 그거는 부피 일정, 이란 뜻으로, 등부피란 뜻으로, 아래 첨자로 CV로 표시합니다. 이 CV는 부피가 일정할 때의 연용량, 이런 의미예요. 그 등부피 연용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를 보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U 이퀄 델타 U 이퀄 W 플러스 Q였으니까 그거의 미소 변화량 DU는 DW 플러스 DQ가 되겠죠. 부피가 일정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W가 0이라고 했죠. 그리고 부피가 일정할 때 등부피일 DW는 0이고, 그러면 DU는 DW가 0이니까 DU는 DQ가 되겠죠. 부피가 일정할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전부 어디로? 열량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DQ는 CDT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C에 대해서 정리하면 C라는 것은 DU 나누기 DT가 되겠죠. 그러므로 부피가 일정할 때를 다시 표시하면, 여기 등부피 열량 C, 부피가 일정할 때의 연용량은 부피가 일정할 때 U를 T로 편미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등부피 연용량이 되겠어요. 등압 연용량은, 압력이 일정할 때의 연용량은 dW가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부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dW는 0이 아닙니다. dW는 0이 아니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그 중에서 열량으로 변한 것을 QP라고 하면, 이때 QP는 Q하고는 다른 값이죠. 왜냐하면 일부는 2일로 갔기 때문에 QP라고 하면 DQP는 CPDT로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아까
CDT 중에서 이때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니까 그때 압력이 일정한 상황일 때에 열량의 미소 변화량을 dQp라고 쓰고, 그러면 그때는 뭐 CDT 중에서 압력이 일정할 때 연용량을 가지고 CDT에서 구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DU는 dQp가 될 테고 dQp는 CPDT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압력이 일정할 때 변화한 열량과 같고 그것은 CPDT로 구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CP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DT를 왼쪽으로 넘기면 CP라는 것은 압력이 일정할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리고 이것을 등압 연령량이라 한다. 그래서 CV는 부피가 일정할 때 연령량이고 CP는 압력이 일정할 때 연령량으로 압력 일정 조건과 부피 일정 조건일 때 그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열량은 부피가 일정할 때의 열량을 dQv라고 표시하면 dQv는 CV, dT에서 얻어지고 이 CV는 부피가 일정할 때 라운드 U, 라운드 T 한 것으로, 그래서 라운드 U, 라운드 T, DT 해서 구하면 되겠죠. 이게 등부피 열량이 되겠고, 압력이 일정할 때는 dQp, 압력이 일정할 때 열량 변화 dQp는 CPDT에서 구하고 CPDT는 라운드 U, 라운드 T 한 것이고 언제? 압력이 일정할 때에 그때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량 곱하기 그때의 온도 변화량 DT 하는 해서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등압 열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제 4.3을 통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하고 일어난 일 W하고 열량 Q를 차례차례 구해보겠습니다. 즉 이러한 변화 1.00몰의 이상기체가 이 이상기체의 CVM은 20.79 줄 K-1 몰-1인데 이게 압력이 15.8로 일정하고 부피가 4.50리터에서 6.75리터로 팽창되었을 때 이러한 값들을 한번 구해봐라.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 일어난 2W 변화한 열량 Q를 차례차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압력 조건에서 부피 팽창에 따른 연력학 함수들 그 변화량을 구하는 문제이죠. 일정한 부피에서 델타 U는 Q였고 일이 없기 때문에 Q가 되고 이 Q는 CV 델타 T 해서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델타 U는 CV 몰 연령량 주어진 거 CVM 델타 T는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면 되고 그러면 CVM T 이꼴 이상기체에서 PV 이꼴 NRT에서 T에 대해서 정리하면 T 이꼴 왼쪽이 R로 넘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CVM R분의 1 T2는 P2, V2가 될 테고 T1은 P1, V1 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차례차례 값을 집어넣으면 CVM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지는 20.79 줄 K-1 몰-을 집어넣고 R 0.083 리터가 K-1 몰-1분의 1이 될 테고 P2는 15.0 바 V2는 6.75리터 마이너스 P1은 15.0 바 그다음에 초기 부피 4.50리터에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84.4 kJ이 얻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 일정한 압력에서의 일, 이러한 일 W는 마이너스 P 델타 V에서 구하면 되죠. 그러므로 초기 압력이 15.0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이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파스칼 단위를 쓰고 마이너스 15.0 바였으니까 그 다음에 초기 부피에서 낮은 부피에서 뺀 값 6.75 마이너스 4.50 또 단위 SI 단위 쓰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 3승이 되겠어요. 이게 리터에 해당되는 거였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83kJ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는 Q 플러스 W, 연력학 제1 법칙에서 델타 U는 Q 플러스 W니까 Q를 알고 W를 안 구했으니까 Q는 델타 U를 알고 W를 구해서 알고 있으니까 Q 이꼴 델타 U 마이너스 W가 될 테고 델타 U가 84.4kJ였고 W가 마이너스 3.83kJ니까 넣어서 계산하면 Q는 80.8kJ이 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와 연력학 함수들의 관계들을 차례차례 살펴보면 연력학 함수들의 관계는 U는 PVT 함수였어요. 연력학 기본 변수들인 P와 V와 T 함수이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면 V와 T만의 관계가 되죠. U는 V와 T만의 함수가 되고 그러면 이거를 미분하면 전체 미분 DU는 V에 대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해놓고 U를 V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DV. 그 다음에 부피를 일정하게 해놓고 U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DT 하면 되죠. 그러면 DU는 DW 플러스 DQ니까 DU는 델타 U니까 W 플러스 Q에서 그러면 DU는 DW 플러스 DQ고 그러면 DU는 또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마이너스 PdV고 DQ는 CDT였어요. 그러면 요것과 요것들의 관계를 보면 DU는 마이너스 PEX DV 플러스 CDT이고 또 DU는 이것 플러스 이거니까 요 마이너스 PEX는 이거와 같은 것이 되겠고 C는 이거와 같은 것이 되겠죠. 따라서 P는 마이너스 라운드 U 라운드 VT이고 C는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부피가 일정할 때 CV는 라운드 U 라운드 T V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봤던 것이고 여기서 하나 또 알 수 있는 것은 외부 에너지라는 것은 뭐다? 내부 에너지 부피 변화에 따른 라운드 V 부피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언제? 온도가 일정할 때 그것에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다. 마이너스 값이다 하는 것을 새로 또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외부 에너지는 온도가 일정할 때 내부 에너지의 부피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값인데 서로 부호는 반대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 압력이라는 것은 앞에서 파이 T로 정리했었죠. 온도 일정할 때 내부 압력은 외부 압력과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것이죠. 따라서 파이 T라는 것은 여기 앞에 부호가 빠진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량, 부피 변화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변화하는 것, 그것이 뭐로 나타난다? 내부 압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외부 압력은 이 내부 압력과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4강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상태함수와 경로함수. 상태함수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만 의존하는 것이고 그 경로에 무관한 값이다. 그리고 그 함수에 해당되는 것이
PVT, UHSG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PVT는 여러분들이 알 테고, U도 내부 에너지 지금까지 배웠고, HSG는 요거는 엔탈피, S는 엔트로피, G는 자유 에너지, 다른 말로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차례차례 보아 나갈 것들입니다. 경로 함수는 경로에 의존하는,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 것들로 이일과 열량이 있다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 함수냐 경로 함수냐를 판단하게 해주는 것이 완전 미분이냐 불완전 미분이냐 하는 것인데, 완전 미분은 적분값이 경로에 무관한 미분이고, 이 완전 미분이 되는 것은 상태 함수이고, 불완전 미분은 적분값이 경로에 의존하는 미분들이고, 이 불완전 미분이 되는 것은 경로 함수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개 전체의 에너지를 말하고, 개 전체에 들어있는, 개에 들어있는 전체 에너지를 말하고, 기호로는 U로 쓰고, 이 U는 PVT의 함수이고, 그 다음에 또 U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로 구성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은 고립계의 내부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고, 그 일정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1과 열로 나타나게 된다. 내부 에너지, 그래서 델타 U는 W 플러스 Q다. 그리고 자유팽창의 경우는 맞서는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팽창하기 때문에 자유팽창할 때의 1은 0이고, W는 이퀄 0이고, 이것은 자유팽창의 경우 그렇다. 그 다음에 가역과정과 비가역과정을 알았어야 되는데, 가역과정이라는 것은 개와 주위가 평형을 이루면, 역학적인 평형을 이루면서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은 역방향으로의 변화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가역과정이고, 비가역과정은 평형을 이루지 않으면서, 개와 주위가 평형을 이루지 않으면서 변화하는 과정이고, 이것은 역방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 방향으로, 한짝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비가역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팽창을 하는데 가역적으로, 즉 개의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하고 평형을 이루면서 팽창하는 것을 가역 팽창이라고 하고, 이때는 최소한의 1, 이 W 리버시블은 항상 비가역 과정보다, 비가역 과정의 1보다 작다. 이 작다는 얘기는 크기는, 즉 절대값은 이게 가장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그 값이 작은, 전체 값이 작은 것이지 크기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값 크기는 이 녀석이 가장 크고 항상 이 녀석이 가장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력학체 0법칙은 열평형에 대한 것이었고, 열평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개가 온도가 동일하면서,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지 않고 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하고, 이 열평형에 대한 법칙을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 내용은 A의 온도와 B의 온도가 같고, B의 온도가 또 C의 온도가 같으면 A의 온도는 C의 온도가 같다 하는 것이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팽창하면, 즉 개가 주의하고 온도가 등원 팽창한다 하는 얘기는 열평형을 유지하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때의 W 리버시블은 W 마이너스 nRT ln VI분의 VF 이상기체일 경우에 이렇게 구해지고, 반대로 발생 기체일 때는 이와 같이 W 리버시블은 마이너스 nRT ln vi-nb분의 vf-nb, 거기다가 마이너스 an 잣은 vf분의 1 마이너스 vi분의 1 하고 구해진다 이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연령과 연용량은, 연량은 Q이고, 그러면 미소 변화량 dQ는 CdT이고, 연용량 C는
그 내용이 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열을 잘 저장할 수 있는가의 척도고, 열용량 값이 크면 클수록 그 물질은 열을 저장하는 능력이 크고, 열을 저장하는 능력이 크다는 얘기는 큰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작게 일어난다 하는 얘기예요. C는 dQ분의 dt, dt분의 dQ로 정의가 되고, 부피가 일정할 때의 열용량은 V, 라운드 U, 라운드 T.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할 때는 압력 일정 조건에서의 라운드 U, 라운드 T에서 구해진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압력의 연력학적인 의미는, 압력이라는 것은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 변화한 것이 압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압력은 내부에서 변화한 것과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고, 내부 압력은 바로 그 개의 에너지가 부피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게 전체적으로 내부 압력 파이T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4강 연락학 제1법칙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